자, 우리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이 4만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구입할 때에 회계 처리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럼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분계할 때 대변에 소모품비고, 지금 이 문제에 있는 거는 상기업이니까 800번 되고, 그럼 차변에는 소모품이 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소모품 내자면 미사용액 쓸 건데 4만원이 있죠, 미사용액이. 그럼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4만원이고 얘도 4만원이다. 이 분계가 잠시 후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직접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 자동 결산할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만 있는 건 자동 결산을 할 거고, 수행 3번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자동 계산할 건데 바로 앞쪽에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있으니까 같이 해서 반영하는 거, 자동으로 반영하는 걸 볼게요. 자, 그리고 수행 4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설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설정하기 위해서 자동 결산을 할 건데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액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먼저 아직 안 들어갔네 제가. 자, 여러분들 3004번 회사 들어가셔서, 자,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장부가 있죠. 자, 이 장부를 클릭하셔서 그냥 엔터 치면 12월 31일이 나와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한 채권은 여기에 있는 이 외상매출금하고 이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양쪽 끝에 지금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는 거는 여기 있는 잔액만 보는 거예요. 합계는 차변 대변 오간 거 전부 다 써두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의 잔액은 절대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잔액을 보는 건데, 지금 외상매출금이 12월 31일 이 날짜로 2,926만 5천원이 있다는 거고, 받으러옴은 35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 잔액의 1%를 설정할 거라는 거니까 여기에 공 2개 떼면 되겠죠. 그럼 29만 2,650원을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의 1%면. 그럼 이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게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짝지겠죠.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주라는 게 이 계정과목 아래에 있는 이 금액을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그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금액인 82,000원을 이 금액의 1%에서 82,000원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외상매출금은 2,926만 5천원에 1%를 하고, 그럼 금액이 29만 2,650원이 되겠죠. 여기에 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8만 2천원을 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29만 2,650원 빼기 8만 2천원을 하면 21만 650원이 되죠. 지금 이 금액이 지금 플러스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를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있는 이제 받을 어음도 보면 350만 원의 1%할 건데 대손 받을 어음 아래 있는 대손 충당금이 2만 4천 원이 있죠. 그럼 우리 받을 어음도 잔액이 350만 원이니까 이거의 1%를 하면 금액은 3만 5천 원이 되겠죠. 여기에 빼기 2만 4천 원을 하면 얘는 11,000원을 보충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금액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어떤 숫자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쓴 숫자가 이거죠. 얘가 지금 이 숫자고, 얘가 이 숫자고, 얘가 지금 이 숫자고, 얘가 이 숫자라는 거.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이 대손율을 주면 설정하라는 채권에 대한 이 잔액을 확인해서 이 잔액의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는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이 금액 가지고 뭐 분계가 직접 하는 게 편하면 수동 계산을 해도 되고, 둘 다 매출 채권이니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이 금액, 대변의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 이 금액으로 해도 되고, 이 금액만 적어 놓고 잠시 후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이 금액을 써주면 돼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두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저도 적어 둘게요. 자, 다음 이제 수행 5번을 보면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이 있죠. 자,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총 법인세가 추산액이, 얘는 왜 추산액이라 표현하냐면 회계상의 법인세라서 그래요. 실제 법인세법으로 가서 법인세 계산하면 회계상의 법인세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무조정하죠. 우스갯소리로 세무조정이라는 회계하고 법인세법이랑은 5% 정도 차이가 난대요. 제 어릴 때도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도 다니는데 무슨 5%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익이 틀리게 되니까 세금은 틀리겠죠. 그래서 얘를 추산액이라고도 불러요. 얘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럼 300만 원 법인세인데 그럼 선납세금이 있다면 정리하고 나머지만 내년에 낼 거라고 쓸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선납세금이 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하는데, 선납세금은 계정 과목이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인데 지금 제가 이상한 위치에다 썼죠. 있다면 이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 건 장부에 선납세금이라고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수령 분계를 할 건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납부할 것만 있다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수동 계산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그럼 1번 분계를 먼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를 4만원 줄여주고 차변에 소모품 4만원이다라고 수정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하셨죠? 그럼 우리 수행 3번의 결산을 위해서 저 앞쪽으로 좀 갈게요. 246페이지로 가서
246페이지 246페이지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이 문제를 입력할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별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승용차 2461하고 승용차 7466은 1장과 4장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 이미 등록을 했대요. 우리 과거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비품도 4장 부가가치세 쪽에서 우리 사오면서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얘도 비품 컴퓨터도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건물하고 에어컨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자, 이 메뉴 들어가셔서 그냥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엔터 치고 내려가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없는 건물하고 비품 에어컨하고 2개만 같이 등록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자, F2번 누르시고 건물 코드 번호는 1001번 본사 건물이고, 취득은 2019년 7월 1일날 기초가격이 5천만원이고 올해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125만원이고, 다음 감가상각 방법은 상각 방법이 정해법이고 내용 연수는 20년. 자, 그리고 사용 부서가 본사니까 여기 800번대라고 적혀 있죠. 아니면 앞에 번호대로 500번대 뭐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비품, 자, 계정 과목 F2번에서 비품을 선택하시고 3001번 에어컨 2018년 7월 25일날 243만 2천원에 160만원이고 정률법의 내역연수 5년. 이번에도 800번대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하셨죠? 자, 그럼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준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준 금액이 우측에 보시면 회사계상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금액 있죠. 20번에 있는 이 금액이 올해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계산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실제로도 시험 나왔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힘드신 분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쓰시는 분도 꽤 있어요. 넣으면 컴퓨터가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자, 그럼 자, 지금 전부 다 산정이 되었으니까, 자, 우리 결산해서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고정자산 등록한 거를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제가 말한 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결산월을 12월이라고 쳐보세요. 12월 치셨나요? 자, 여기에 꼭 12월이라고 치셔야 돼요. 저처럼 실수로 10월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월에 상각비라고 적혀 있을 건데 저하고 감가상각비가 틀리죠. 저는
10월이라고 쳐서 결산월이 10월인 줄 알고 10월까지만 컴퓨터가 삼각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될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꼭 12월 달로 쓰셔야 되는데 실수로 월을 잘못 쓴다면 기능 모음에서 조회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얘를 지워버려야 돼요. 만약에 저처럼 실수를 하면 얘를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지우고 그리고 다시 12월이라고 해서 써주셔야 이제 이런 똑같은 12월 상각비가 나오죠. 그럼 이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12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창 닫으면서 저장까지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해야지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 정보들이 불러와져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를 해야 된다는 걸 잘 까먹어요. 왜 잘 까먹냐면 나쁜 K랩 때문이에요. K랩은 이 행동을 안 해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익숙해져 있다가 얘를 만나면 감가상각비가 안 불러와진대. 고정자산 등록했는데 그게 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스마트A에서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산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 다시 교재 256페이지로 가서 수행 1번을 했으니까 수행 2번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 있다. 기말 결론적으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기간은 쓰지 마세요. 엔터. 자 하셨죠? 자 우리가 제조업이면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제품 매출 원가를 할 건데 상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하셨죠? 그럼 여기에서 방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 그랬죠? 첫 화면에 기말 상품 재고액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에 2천만원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1,050만원에 5,300치 샀는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만큼 매출 원가라고 분개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수행 3번은 고정자산 등록에 방금 등록했던 감가상각비 반영하는 거죠. 그거는 기능 모음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여기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계정 과목별로는 그냥 같은 경비대끼리 합쳐져서 나와요. 뭐 자동차인데 여기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감가상각 분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 이 월별 감가상각비 금액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야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할 거니까 아래에 결산 반영 있죠. 결산 반영 금액을 클릭하면 자 우리 방금 전부 다 판관비 거니까 판관비 쪽에 아래에 감가상각비에 보면 얘 금액들이 들어왔어요. 고정자산 등록 안 하고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그냥 여기에 금액을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래.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건물 찾아서 1,000만원 쓰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온다면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라고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올해 거 주니까 여기 쓰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 감가상각 분계를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대손 충당금 1% 설정하는 거죠. 방금 우리 대손 충당금 금액 설정할 금액 보충할 거 적어 왔었죠. 그럼 여기에 판관비 그대로 이 판관비 라인에서 대손 상각에 외상 매출금 클릭하고 이 외상 매출금에 방금 보충할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 그 계산했던 21만 650원을 여기에 써주고 받으러 11,000원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고 그럼 얘가 분개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였고 그럼 분개는 얘 보고 하라고 금액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단기 법인세 추산액 300만원 있었죠. 선납세금이 있었으면 빼고 쓸 건데 선납세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전액을 법인세 계상액 화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법인세 계상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300만원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다 되셨나요? 자, 다 하셨으면 이대로 끝내면 우리는 5문제 중에 4문제를 안 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닫지 마세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 수능 계산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 채점 기계는 여기에서 분계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여기 써도 아무 짓 안 했죠. 결산자료 입력에 생명과 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이거 클릭 안 하면 난 문제 하나도 안 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액을 쓴 거는 이 금액으로 분개하라고 지금 금액만 써주고 분개하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금액 얘네들도 지금 입력되도록 불러오고 얘도 넣고 위에 기말 재고 자산 넣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돼요. 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얘라고 하면 자, 전표가 추가되었다라고 뜨죠. 그리고 일반 전표를 가서 열려 있으시면 다시 12월 31일 하면 분계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 하니까 4,350만원만큼은 상품을 대변에 보내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로 분계한 거고, 우리 감가상각 3가지 있었죠. 건물 거, 차량 운반구 거, 비품 거 분계 얘가 해줬고, 또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도 내년 3월 달에 납부할 거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앞쪽에 있는 결차결대는 우리가 알아보라고 쓰는 거지, 우리 분계 유형 보면 3번 차변 4번 대변이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적혀 있죠. 그거는 여기 쓸 때에 이렇게 차변 대변 쓰셔도 되고 결차 결대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써요. 그냥 차변 대변. 그 이유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말한 거는 내가 결산 분계한 거를 수동이든 자동이든 다 모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쓰면서 결차 결대라고 하고, 저는 제가 한 거는 차변 대변 쓰고 컴퓨터가 분계한 걸 보려면 결차 결대로만 나오도록 이렇게 써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변은 왼쪽 대변 오른쪽인데 결산 분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클릭하면 결산 분계라 뜨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결산 컴퓨터가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쓰니까 직접 하실 때는 여러분 자유예요. 이거는 물론 아직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결차 결대 쓰라면 그때는 시킨 대로 해야지. 문제가 시키는 건 지시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쓸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우리 기본 예제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했고, 자 이것만 하니까 예제가 너무 작아서 뜨뜨미지근하죠. 그래서 우리 반가운 유형 상사를 만나러 갈게요. 375페이지 375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클릭하시고 유형 상사 3200번 유형 상사로 선택하시고, 자 그럼 일단 수동 계산 있으면 수동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대놓고 수동 계산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계산 자료 입력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2020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산일에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자, 일단 9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했죠. 지금 어떤 계정 과목 썼대요? 아시겠나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9월 1일 날 돈 납부했으니까 일단 9월 1일자로 가봐야 되겠죠. 가보니까 보험료라고 처리해뒀네. 이게 제가 가서 확인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9월 1일 날 납부했지만 보험료의 기간은 10월 1일부터죠. 그럼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자, 우리는 한 달 보험료가 얼마죠? 월에 계산하면 5만원씩이죠. 근데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세 달뿐이니까 15만원만 올해 거네. 그럼 45만원은 올해 거 아니죠. 내년 거를 우리 선급 비용이라 할 거고 올해 거 15만원만 보험료예요. 근데 지금 장부에는 60만원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있는 이 보험료를 우리가 대변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험료 800만원 중에 45만원만큼 줄여주고, 지금 장부에 6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 60만원 중에 45만원만큼 줄이고 올해 건 15만원만이니까 그럼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다 45만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 차입금 빌려온 거죠. 이거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거죠. 이자 비용 30만원이 장부에 안 적혀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곧 장부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표현이죠. 그럼 우린 30만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면, 자, 우리는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원을 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자, 이번엔 또 무슨 소리지?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한마디로 이자 받아야 되는데 올해 경과된 결산일까지 현재의 이자를 아직 못 받았는데 계상하라는 건 회계 처리해서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 25,000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변에 우리는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25,000원, 차변에 얘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 25,000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대여금의 이자 중 선수분 5만원이 있대요. 지금 이건 이제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사항이죠? 일단 제가 우리 분계를 하려고 그러면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는 대여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 미리 받은 게 5만원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전제는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선불로 받았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선수분이니까 내년 거가 5만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대여금의 이자니까 이자 수익 처리한 것 중에 5만원이 내년 거니까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이자 수익 5만원이 선수 미리 받은 거니까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 중에 금액 5만원은 선수분 내년 거니까 얘는 선수 수익이다라고 처리해주라 그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이자 5만원은 선수분 내년 거 미리 받은 거니까 얘 취소하고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해둬라, 계상해둬라 그 이야기예요. 다음 5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0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구입할 때 우리가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얘도 우리 대변에 소모품비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800번 되고, 자, 소모품비 내잔데 우리한테 준 게 얘는 6자로 적어뒀지만 미사용액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10만원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차변에 소모품으로 미사용액 10만원은 자산으로 인식해야겠네요. 자, 다음 6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과다액이었어요. 그럼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있었을까요? 대변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둘 중 한 개예요. 차변 아니면 대변.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과거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 많다는 거 알겠죠?
과다 얘기를 했잖아. 부족 얘기 아니고. 이건 친절하게 많다는 거 말해줬으니까. 그럼 지금 결산일이죠. 많으면 잡이익이에요. 작으면 잡손실이에요. 그거 알잖아 우리. 그럼 잡이익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잡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잖아. 그죠? 그럼 대변에 잡이익 3만원 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부족 처리했던 거죠. 그게 지워야 되니까 현금 과부족이다 3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계산 때는 힘들면 그게 편하다 했어요. 많은지 작은지 알고 잡이익 잡손실 위치 잡으면 좋고, 그리고 분계 목적으로 수익 비용 위치를 알아두면 편하다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7번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면 언제 필요왔는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 만기고 언제 상환할 거냐. 그럼 여기에서 아래 경기은행 거는 내년에 상환할 만기가 아니죠. 그럼 얘는 그대로 장기 차입금으로 있으면 되니까 얘는 상관없고, 우리는 이 금액만 유동성 대체를 하면 돼요. 유동성 대체할 금액. 얘는 내년에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년 상환 만기가 도래되는 것만 유동성 대체로 우리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은행에서 빌린 3천원만 3천만 원만 자, 이 금액만 가지고 우리는 장기 차입금은 우리 지금 정리하기 전에 차변 대변준 어디에 있었죠? 장기 차입금은 그렇죠, 그쪽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겠죠. 그럼 지금 이제 얘 없애고 다른 애로 바꿀 거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이다 3천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얘도 꼭 거래처 쓰라 그랬어요. 우리은행 3천만원이다. 이 분계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아니 말쯤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 그냥 외우세요 라고. 시험에 나와요. 우리 네 개 시험 중에 한 개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도 거래처 안 쓰고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같이 마음 아프니까. 그죠? 자, 8번 단기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A 회사, B 회사 거가 있는데 장부에 있는 금액이고 오른쪽에 이제 기말 평가의 금액이죠.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해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그냥 평균 내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단기매매 증권이 한 해가 오르고 한 해가 내렸다고 따로따로 쓰지 않고 그냥 둘이 오르고 내린 거 순액으로, 왜냐면 전체 단기매매 증권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뭐 둘 다 내려버렸네. 그죠? 지금 A 회사 거는 지금 주당 200원 내렸죠. 그럼 200원 내렸는데 1000주니까 얘는 20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왜 이렇게 산수가 그러지? 자, 또 B 회사는 개당 500원인데 얘도 1000주네요. 그러니까 얘는 50만원 내렸죠. 결론적으로 70만원 내렸다는 이야기죠. 단기매매 증권이.
그럼 단기매매 증권 70만원 내린 만큼 이만큼만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70만원을 내리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7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하셨죠? 단 계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계산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혹시 순원 계산할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적혀 있는 건 순수 자동 계산만 할 거니까 얘는 상관없고, 이번에 단기 감가상각비래요. 얘 금액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동 계산할 거고,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해 볼 거고,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5,500만원이다.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해당 계정을 왜 조회하라고 하냐면 추계액이잖아요. 추계액은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년도에도 설정하고 계속 설정해왔기 때문에 장부에 잔액이 남아있겠죠. 그럼 그 뺀 나머지만 올해 더 발생한 거니까 그 추가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세 문제가 있네요. 지금 수동계산 냄새가 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법인세. 그럼 장부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가서 이 정도 뭐 차이가 나나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장 닫고, 자, 이번에도 선납세금이 없다, 그죠? 잠시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앞에 입력했던 걸 다 지워버려 없는 상태고 깨끗한 거잖아요. 사실 앞에 입력한 게 쭉 연결해서 오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린 선납세금 분계가 있었었거든 옛날에. 그렇다면 여기 있을 건데 지금은 우리 현 상황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온 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부채 쪽으로 가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원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대손충당금, 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나 기타 채권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자본 우선상계 이야기했던 거, 그건 장부 여기에서 계속 조회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주 봐야 위치가 눈에 익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빨리 찾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컨트롤 F에서 찾더라도 어떻게 찾겠다라고 방법을 이제 보면서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자, 지금은 1,000만원이 있죠. 1,000만원이 있는데 1,500 하고 싶으면 500만원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수동계산 할 거는 여기 안 보이니까, 자, 1번부터 8번까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할게요.